아니 다 좋은데 우리 여동생들 사람이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럼 한국 욕하고 남자애들 그지 갖고 이런 거 다 좋은데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왜냐면 내가 5년 동안 애를 넷을 낳았단 말이야. 남자들 중에서 나만큼 산부인과 많이 간 사람도 별로 없어. 내가 오묘가며 들은 얘기가 많아서 그래. 그때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성분으로 제일 맥시멈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상태, 내가 제일 유리한 상태, 내가 내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제일 유리한 상태를 가지고 있을 그때 해야지 결과가 제일 좋다라는 뜻이야. 다 때가 있습니다. 다 때가 있죠. 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도 다 공부할 때가 있다. 뭐뭐 할 때도 다 때가 있다. 라는 얘기들 우리 참 많이 듣잖아요. 그쵸? 똑같이 가족 구성원을 만들고 누군가를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기 낳고 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제일 빠른 거다. 공부하는 것만 하더라도 뭐 60대 7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수능 시험 보지 않냐. 그건 그러니까 늦은 건데 때 만들어낸 말이고 늦은 건 늦은 겁니다. 그런데 때가 늦었고 때를 놓쳤다고 그게 불가능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유리함보다 불리함이 더 많이 생긴다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때가 지나면 내가 불리하면 불리할지 유리해지진 않다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불리하다고 해서 꼭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유리하다고 해서 꼭 잘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미국에서 하버드 졸업해서 삼성전자 입사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이 영원히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지만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고생했지만 꼭 그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불리하고 유리하고의 차이점이 있겠지. 우리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참 그 어학교육과 언어 습득과 이런 거 관련돼서 막 얘기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결론은 뭐냐면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셔. 에휴, 언어는 어렸을 때 배워야 돼. 그러고 끝내셔. 그러고 영어 공부도 여러분들 많이 해보시잖아요. 그쵸? 소위 말하는 크리티컬 피리어드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걸 보통 만 16세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뭐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건 그때가 있다고. 강의하시는 그 선생님도 자기 자식을 아예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 가서 영어 공부 시킬걸? 그러니까 언어 공부만 하더라도 굉장히 때가 중요하겠지. 근데 오빠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사람도 생물이고 동물이야. 우리 늙어. 어쩔 수가 없어 그건. 뭐 노화를 치료하고 방지하고 뭐 예방하고 뭐 이런 기술들이 나왔다고 하지만 그 정도의 혜택을 받기 힘들 거야. 이게 중요한 건데 냉동난자 꼭 해야 돼. 그쪽 세계에서는 아마 여자 나이 34살 정도를 그나마 신선하다고 보는 것 같은데 자세한 건 전문가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진심으로 난 내 여동생이 있으면 28, 9살까지 갔는데 아직 뭐 시집이나 아니면 출산이나 이런 거에 가깝지 않은 상태 그런 환경이 있을 수가 있거든. 내가 지금 당장 결혼할 수 없고 애기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하지만 내 건강 상태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내 자손을 번식할 수 있는 이 생식 능력에 관해서 시간이 지나면 끝나.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30이 넘지 않는 28, 9까지는 꼭 자기 난자 냉동하란 말이야. 아니 얼마나 다행이야.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해가지고 그나마 시간을 좀 벌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뭐 나는 결혼 안 해요. 생각 없어요. 애기 절대 안 낳을 거예요. 아는 언니들 뭐 애 낳고 사는 거 보니까 아, 별거 없어요. 고생만 해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인생 꼬일 줄 몰랐잖아. 진짜 모르는 일이야 그거는. 나중에 30대, 40대, 50대 가갖고 어마어마하게 후회하는 사람 많아. 그나마 우리 의학이 발전해가지고 나의 생식 능력과 그 다음에 이 임신 출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만 있어도 되게 큰 거란 말이에요. 봐봐. 남자들이 결정사 통해서 맞선을 보던 아니면 소개팅을 통해서 맞선을 보던 부모님 소개로 맞선을 보던 그런 소개팅이나 맞선 자리를 보고 나서 와서 무슨 얘기하는 줄 알아? 나도 되게 많이 듣고 주변에서도 되게 많이 들을 거야 아마. 외모도 너무 관리 잘해갖고 예쁘고 직업도 너무 좋고 재산도 많이 모아놨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런데 나이가 좀 이러다. 나이가 근데 사실 상관은 없는데 왜 나이를 갖고 자꾸 얘기를 하냐면 편안하게 남자들끼리의 대화처럼 얘기했을 때 진짜 실제로 이런 얘기 많이 해. 여자가 나이가 36인가 뭐 이랬던 것 같아. 진짜 그런 얘기 한다니까. 아 근데 애를 낳을 수 있을까요? 라든가 아 나이 40 가까이 임신하고 그러면 뭐 애들 다운증후군, 기형아 출산, 지적장애, 자폐 이런 거 많다는. 아 그게 좀 그래서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실제로. 남자들 뒤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해. 나이 때문에 걸린다니까. 거기서 이 냉동난자가 조커 역할을 할 수가 있어. 난 내 여동생이면 대학교 졸업 선물로 해줬을 것 같아. 냉동난자가 지금 여자들 같은 경우에서 한 4, 5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돈이 문제가 아니야. 나중에는 400만이 아니라 400억으로도 자기의 생식 능력을 다시 살릴 수가 없다니까. 내가 만약에 한 30대 후반쯤에 맞선을 갔는데 남자 측에서 다 좋아하는데 아 아기를 낳긴 좀 힘들겠죠. 너무 노산이겠죠. 그런 등등의 얘기 나올 때 저는 난자를 20대 초반에 냉동해서 건강한 난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거를 뭔가 어필만 하더라도 굉장히 달라진단 말이야.
아니 이거는 진짜 되게 진지한 얘기야. 되게 중요한 얘기고. 그거 하나를 본다니까 남자들은 다 이 여자가 나의 건강한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을 한다.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으로 그렇게 냉동이라도 시켜서 내가 시간을 벌고 버텨낼 수라도 있으면은 얼마나 다행이냐 말이지. 물론 나이가 어릴 때 임신하고 출산하고 하면은 당연히 좋겠지.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렇게 만만치 않단 말이지. 우리가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좀 시간을 벌고 버텨갈 수가 있단 말이지. 되게 중요한 얘기야. 그게 맨날 뭐 애기 안 낳는다 저출산 어쩌고 하지만 불임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되게 많아. 장난 아니야 진짜. 그걸 알아야 돼. 남자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다르지. 남자들은 50세까지 누군가를 임신시킬 수 있는 능력이 거의 동일하다고 알려져 있다고. 심지어는 내가 되게 좋아하는 뮤지션 중에 한 명이 데이비 포스터라고 있어. 미국의 프로듀서. 그 사람이 캐서린 맥피랑 결혼해서 나이 49년생이야 그 사람. 71에 애를 낳았어요. 물론 이제 와이프 되는 캐서린 맥피가 어린 것도 있지만 나이 70 먹어도 누군가를 임신시킬 능력이 있는 게 남자긴 해. 근데 50이 넘어가면 남자들도 예전만큼의 생식 능력은 아니겠지 당연히. 인간이라면. 그러니까 남자들도 그 정자 냉동하는 사람들 꽤 돼. 남자들은 가격이 좀 싸긴 하지. 3, 40만 원, 4, 50만 원 이렇게 한다고 그래. 남자들 정자 냉동하는 것도. 필요하면 할 필요가 있겠지. 아니 생각을 해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 용량과 수압이 점점 떨어진다는 걸 느낄 거야 본인들도. 내가 구체적으로 뭐라고는 얘기 안 할게. 남자들한테만 나오는 것 그 용량과 수압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계속 떨어진다. 느끼잖아. 알잖아. 우리 10대 때 20대 때 천장을 향하던 게 지금 밑으로 흐르고 뭐 이런단 말이지. 알잖아 그지? 그러니까 남자들도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고 환경적으로 좀 어렵다 싶으면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지. 공부도 때가 있듯이 가족 구성을 만드는 것도 때가 있는 거야. 원래 그런 시기가 있는 거라고. 공부할 때가 있는 것처럼 가족 구성을 만드는 때가 있는 거라고. 사람이라면 다 똑같아.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이명현 박사님이라고 천문학자 계시잖아. 그분이 나와서 참 의미 있는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나는 나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었는데 죽음을 놓고 오늘을 바라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 참 좋은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지. 내 삶의 시간과 공간을 정해놓고 정의를 해놓으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이 나온다는 뜻이거든. 죽음이라는 걸 놓고서 내 삶을 다시 바라보면 진짜 완전 달라지거든. 한번 하루 이틀만 그 호스피스 병동이나 시한부 인생 사시는 분들이나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 옆에서 간호하거나 한번 가서 봐봐. 그리고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들 그거 맨날 뭐 나오잖아. 맨날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들 뭐 10가지 뭐 맨날 나오잖아. 그 중에서 빠지지 않는 게 다 가족 얘기가 있다고. 내가 왜 자식을 낳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 가족 구성원이 그만큼 중요한 거야. 20대 30대 40대까지 대충 버틸만 하지 50, 60, 70대 돼가지고 버틸 수 있겠어 가족 없이? 안 된단 말이야. 물론 자기의 인생이나 자기의 가치관이 사람마다 너무나 달라. 그러니까 혹시 모르기 때문에 난자도 냉동하고 정자도 냉동하고 내 인생에서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가족 구성을 만드는 건데 내 인생에서 내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가장 중요한 가족 구성을 만드는데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내 상태가 제일 맥시멈일 때 하는 게 제일 유리하겠지. 공부도 내가 제일 머리가 신선했을 때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낫지 나이 50, 60 먹고서 공부할 때 힘든다고. 옛날에 막 10대, 20대 때 책 한 권씩 외우던 애들이 지금 한 30, 40대, 50대 돼가지고 한 페이지 외우려도 되게 힘들잖아. 공부도 때가 있듯이 다 때가 있는 거야 그렇게. 가족 구성을 만드는 거는 나의 신체적인 피지컬한 문제잖아. 그건 인간이라면 피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내가 피지컬리 가족 구성원을 만들 수 있는 제일 유리하고 제일 맥시멈으로 훌륭한 신선한 상태가 그때란 말이지. 다 때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제일 유리하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그 타이밍에 뭔가를 한다는 게 제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란 말이지. 어쨌든 오늘도 열심히 사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언제나 화이팅해요.